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환자분께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으신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이분 이제 제보 주신 분 외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수술을 언제 받아야 되고 언제 안 받아도 되는지, 내지는 그러면 수술 이후에는 이게 다 낫고 괜찮아지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척추관 협착증을 관리해야 되는지, 내지는 허리가 아프면 이게 디스크인지 아닌지, 혹은 척추관 협착증인지 단순한 염좌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고, 앞서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 한의학적 치료 내지는 척추관 협착증 자체의 원인과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러면 언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병의 진행이 완만합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라든지 염좌라든지 외상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후에 바로 통증이 나타나고 또 이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지만서도 금방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뼈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차근차근 안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 한의학적 치료들로 치료들이 가능하지만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허리 쪽, 마미 쪽에서 이제 척추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시면서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다리의 마비 증상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시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역시 저희가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한 보존적 치료, 예를 들면 한의학적 치료 내지는 내과 혹은 정형외과에서의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등을 꾸준히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라든지 걸음에 이제 호전이 없으신 경우에도 저희가 수술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에 비해서 지금 증상 정도가 조금 심각하시고, 2분 정도 이렇게 걸으실 때도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지시고, 첫 걸음을 떼실 때에도 쥐가 나실 정도라면 이분은 이제 일상생활에도 조금 지장이 있으신 정도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힘드시거나 내지는 너무나 많이 이제 고통이 있으시다면 수술적 치료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그러면 또 이게 다 끝이고 모든 것이 완치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협착증이란 질환 자체가 뼈에 연세가 들면서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하신다면 언제든지 재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허리의 근력 내지는 복근 혹은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인 경우 당연히 척추 쪽으로 무리가 가거나 내지는 이제 통증, 염증이 더욱더 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시청자분들 중에 비만이신 분들은 반드시 체중의 감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앉아 있으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척추가 장기간 고정이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 제일 좋은 방법은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지만서도,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앉아 있으신 후에는 반드시 5분 내지 10분 정도 허리 쪽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짐을 드실 때도 허리 쪽으로 무거운 짐을 드시거나 내지는 허리 쪽이 심하게 굽혀지시거나 펴지는 동작,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협착증 이거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기에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요, 척추관 협착증과 다르게 우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을 하게 되면서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진행이 빨리 진행되고요. 대신에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요, 허리를 굽히시면은 통증 또는 이제 신경학 증상들, 다리가 저리시거나 시리신 증상들이 더욱더 심해지시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시면은 오히려 편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딱한 바닥에 누우실 때도 차이가 있으신데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바닥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딱딱한 바닥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서도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보행 시의 불편감, 즉 파잉이라는 증상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술 이후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이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의학적 치료들, 침치료, 추나치료, 봉도, 약침치료 혹은 이제 한약치료 같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약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예전에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현재 이르러서는 많은 이제 과학적인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 처방의 경우에 중추적으로는 뇌를 통해서 이제 진통을 시키는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동시에 이제 말초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혈류량을 촉진하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염증 내지는 조직의 그런 이제 손상의 치유 기전 자체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척추협착증으로 고생을 하신다면은 근처 한의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하안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십니다. 우선 상열하안의 뜻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말 그대로 상부, 가슴 그리고 얼굴 쪽으로는 열이 뜨면서 반대로 하체 쪽, 이제 손 내지는 발 쪽으로는 차갑고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의학적으로 저희가 신체를 나누게 되면 상초, 이제 상부 쪽, 중초 그리고 하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선 상초인 머리 그리고 가슴 쪽으로는 열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흔하게들 경험해 보셨을 안면 홍조 내지는 두피의 열감, 두통, 두한증, 그리고 눈이 뻑뻑하거나 눈이 이제 시리거나 하는 증상들, 그리고 목이 뻣뻣한 어깨가 이제 결리는 경황통, 매끼, 그리고 이제 그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이제 아래쪽으로는 차서 나타나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제 위에는 열이 발생하지만서도 아래는 차서 복부 비만 내지는 수족냉증,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설사 경향들, 관절통, 부종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상부와 하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열하안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적어주신 증상 중에서 보면은 상체 비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상체 비만, 하체 비만 내지는 전신 비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체형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상체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내장 비만으로, 내장 지방으로 인한 비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비만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내장 쪽에 쌓이게 되는 복부 비만, 그리고 피하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피하 지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뭐 허벅지라거나 엉덩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지방의 경우에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크게 건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물론 뭐 여름도 다가오고 미관상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빼는 것들은 좋겠지만서도 건강에는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부 쪽, 특히 이제 복부를 중심으로 배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내장 지방을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동시에 이제 상체 쪽으로 계속 그 살이 찌고 동시에 이제 입이 짧고 조금 편식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에서 비해서 살이 찐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므로요.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당뇨병이라든지 혈압,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혹은 뇌혈관 질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상열한 증상도 있고 그리고 몸도 전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운동과 함께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